많이들 또 이렇게 흥분하시고 또 의원들의 발언도 이렇게 끊어가면서 말씀하시는데 조금 차분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내왔죠.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기회에 답신을 보통 이런 조의문에 대해 답신을 하게 됩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답신을 보냈습니까? 이건 뭐 안보실장님 소관인가요? 네. 답신할 계획입니다. 네네. 그 언제쯤 하게 됩니까? 네, 조만간에 곧. 할 계획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계기가 돼서 또 남북관계에 또 소통에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청와대 우리 직원들로 근무하다가 이렇게 민간 기업에 최근 취업한 상황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네, 보고 받았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3급 행정관이 금년 1월 청와대를 퇴직하고 메리츠금융지주 상무로 취업을 했어요. 금융업에 경험이 없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업무 연관성이 적다고 했지만 취업심사에 승인했습니다. 이분은 언론인 출신이고 금융하고는 상관이 없고 나이도 기존에 이제 그 회사 취업한 회사의 중역들보다 5살에서 10살 정도 어려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 전략 본부장이라고 없던 자리를 만들어서 연봉이 한 수억 대가 될 것이라 이렇게 갔어요. 이건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민정수석실의 역시 선임 행정관도 연합자산관리 유암코의 상임감사로 내정됐습니다. 이분도 더불어민주당 출신이고 캠프에서 팀장급을 했고 역시 이제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감사 연봉이 한 2억 될 것이라고 하는데 내정돼 있나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뭐 힘드실 거라고 생각되고 또 나쁜 관행이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저는 대통령 요즘 이걸 보면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희화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바로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대통령을 모시는 청와대 인사부터 이렇게 불공정하게 낙하산으로 다른 사람의 취업 기회를 박탈한다고 한다면 누가 이걸 믿겠는가? 어떻습니까? 실장님 뭐 고민이 많겠지만 이거 바람직스럽지는 않은데요.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시죠. 네,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대통령 비서실 퇴직자로서 취업 심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18명이고 그중에서 17명이 취업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18명 중에서 전 정부 퇴직자가 14명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현 정부 퇴직자는 4명입니다. 그런데 네. 이 비서실 자꾸 직원 전 이 정부 퇴직자에 말씀하시면 대해서 네. 청와대 비서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이고 우리가 현재 알겠습니다. 청와대 실장, 비서실 네. 근무했다고 해서 관여 안 하셨다 취업을 그 말씀이죠? 알선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관여 안 하셨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국민들이 그 말씀을 제발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준비하면서 칼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좀 불편하시겠지만 제목이 이러려고 대통령 됐나입니다. 그 다음 주요 대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국 사태를 보면서 이 칼럼니스트는 조국 사태를 보면서 대통령이 뭔가 흘린 게 아닌가. 나라가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졌어도 그래도 집착하는 까닭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민주당 초선 의원 2명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바로 대통령 자신이다. 저는 우리 민주당의 이제 이철희 의원님과 이분들이 이걸 했습니다. 참 같은 경쟁 정당으로서 부럽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아까 이제 청와대 참모진들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는다. 앞으로 할 일이 남아 있다. 퇴진은 우리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책임지는 뭐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책임지지만 당연한 것인데 오히려 신선해 보이고 청와대 우리 비서실장과 여러분들의 말씀이 당연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당당하신 것인지 정말 이렇게 당당하게 답변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생각이 들고 민주당 때문에 아팠지만 우리 비록 지지율이 떨어져 있지만 청와대 우리 실장과 이런 자세를 보면 어떠면 민심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말 그러나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칼럼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그거 나왔습니다. 조국 상황에서도 제 역할을 못한 참모진의 인적 쇄신도 불가피한다. 민심을 전달하지 못하고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채워야 한다 그러는데 마지막 칼럼은 뭐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서 실장님 후임 이제 법무부 장관은 아직 또 인선이 안 되는 겁니까? 언제쯤 하게 되는 겁니까? 네, 현재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왜 안 되는가 봤는데 이제 그런 장관이 없는 사이에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형사사건 보도 원칙이라든가 이걸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유감하고 미안하기보다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보도했던 언론기관이 밉고 또 검찰이 개혁해야 되고 이런 마인드들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 조국 장관은 사퇴한 게 아니고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 법무부는 우리 정부는 어떻게 보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국 전 장관 건과 검찰 개혁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역시 아주 거세다. 지난번에 우리가 서초동 집회에서 봤듯이 국민의 요구로서 아주 거세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광화문에서 의견을 제시한 분들도 다 저희 국민이고 저희도 그분들의 의견까지 아주 엄중하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